중국 대륙으로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홍콩 시위 사태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는 작년 대만에서 발생한 홍콩 여성 살해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20대 홍콩 연인이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혼자 홍콩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대만 당국은 이 사건 용의자인 홍콩 남성의 인도를 요구했고 홍콩 경찰은 그를 체포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아 그 범죄자를 대만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은 중국과 홍콩 사이에 일국 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법 제도가 다르고 인권 보호 수준이 낮은 중국 대륙으로 홍콩 거주민이 송환되지 않도록 양측 사법 체계 사이에 방화벽을 쳐둔 것입니다. 중국을 범죄인 인도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송환법이 통과가 되면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예속시켜 반중국 정치 활동가 등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송환 대상이 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자 홍콩 시민들은 반중 인사들을 송환해 인권 탄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홍콩 시위 사태는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되었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과 민주화의 흐름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과 홍콩 당국은 100만 명이 넘는 사상 최대 시위 인파에 깜짝 놀라 법 개정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방침을 되돌리는 것은 공산당 통치가 강력한 대륙에선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무장경찰 병력을 대거 동원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이 개입하면 중국 외자 유입의 주요 통로이자 최대 위안화 역외 거래소가 있는 국제금융도시 홍콩의 위상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홍콩 정책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관세, 무역, 투자금융, 비자 발급 분야의 특별 대우도 사라질 것입니다. 당장 홍콩을 대신할 도시가 없는 중국으로서는 자멸의 길이 됩니다. 홍콩 경제는 중개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대변됩니다. 중국이 홍콩을 통해 외 수출하는 비중은 12%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19%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70% 이상이 홍콩을 경유해 간접 수출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83년 중국에 반환될 때 동의 조건으로 홍콩 달러와 US 달러를 연동한 달러 페그제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위안화와 US 달러를 연결함으로써 일부 동남아 국가를 달러존에 편입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정 환율제인 달러 페그제로 달러당 7.8 홍콩 달러로 고정됐습니다. 이로써 중국도 환 리스크 없이 중국 상품을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달러가 유입되면 이를 사고 유출되면 파는 테일러 준칙을 운용함으로써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등 숱한 대외 충격에도 잘 버텨왔습니다. 자금의 유출 유입 비율이 1배가 넘지 않으면 페그제는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로 이 비율이 3배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 환율제인 달러 페그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중 사이에 1차 무역협상 합의안 타결을 위해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미 상하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재심사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즉각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 실물 경제 기반이 없어 세계 경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싱가포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경기가 침체되고 폐기제가 붕괴되면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홍콩의 자산시장은 붕괴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단순히 살인범 대만 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에 손을 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숨은 의도는 홍콩 내 서방 첩보망 와해라는 것입니다. 2010년 말부터 2012년까지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CIA 공작원 30명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돼 처형당했습니다. 중국 내 스파이망이 와해된 이후 미국은 홍콩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홍콩으로 인해서 중국이 타격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홍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패는 중국이 들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될수록 홍콩 경제가 악화되고 홍콩은 국제사회에서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중국은 홍콩 달러 폐기제를 폐지시켜 홍콩 미국 간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 합니다. 기술과 자본의 도입 창고로서 중국의 성공적 개혁개방을 뒷받침했던 홍콩을 토사구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경제 중심이지만 법과 제도, 경제적 자유와 축적된 노하우에 기반을 둔 홍콩의 효율성과 가치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11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18개 구의회 의석의 86%를 장악하여 압승했습니다. 선거 사상 역대 최고인 71.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유학생들까지 귀국해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자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콩 행정장관은 추천위원회라는 강력한 거름장치를 통해 사실상 친중파 후보 2명만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친중파가 참패했어도 중국 당국이 여유만만한 배경입니다. 이번의 승리가 제비 한 마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봄이 온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